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적중예상 500문제 중 제11탄 201에서 220번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빈출문제 20문제를 실제 CBT 국가시험 스타일로 이어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CBT 국가시험 출제 경향을 완벽 반영한 실전 예상 문제, 치매 대상자의 특징과 문제 행동 대처 핵심 정리, 뇌졸중 대상자의 편마비, 연화장애, 응급증상 출제 포인트,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과 안전한 돌봄 방법, 완벽 학습, 실제 국가시험 사례형 문제와 함정보기 완벽 분석. 이번 제11탄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노인성 질환의 핵심 내용을 실제 CBT 국가시험 스타일로 쉽고 자세하게 학습합니다. 질환별 특징과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 방법과 응급상황 대처까지 실제 시험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제위원이 자주 만드는 함정 보기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함께 분석하여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씩 꾸준히 학습하면 합격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을 향한 첫걸음 정쌤 합격 요양보호사 2026 국가시험 적중예상 500문제 프로젝트 제11탄 함께 하겠습니다. 201번 치매 대상자의 돌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하며 반복 질문을 막는다. 2. 대상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편안하게 대화한 후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4. 기억을 되찾도록 계속 같은 질문을 한다. 5. 혼자 조용히 있도록 방해 있게 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편안하게 대화한 후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저하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불안감을 자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 질문을 꾸짖거나 무시하면 불안감과 문제 행동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산책이나 음악 감상 등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해 드리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돌봄의 기본 원칙은 사실을 바로잡기보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기억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먼저 공감하고 관심을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논쟁하거나 꾸짖지 않고 사실을 바로잡는다 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단골의 오답입니다. 202번 뇌졸중 대상자의 보행보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마비가 있는 뇌졸중 대상자가 보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보행보조 방법은 1. 마비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다. 2. 대상자를 혼자 걷게 한다. 3. 마비 측 뒤에서 지지하며 천천히 보행을 돕는다. 4. 빠르게 걸어 근력을 키우도록 한다. 5. 건강한 쪽에서만 밀어준다. 정답은 3번에 마비 측 뒤에서 지지하며 천천히 보행을 돕는다입니다. 뇌졸중 대상자는 편마비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마비 측 뒤에서 대상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안전하게 보조해야 합니다.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깨관절 손상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보행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동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보행 보조는 낙상 예방과 대상자의 자립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마비 측 뒤에서 보조.
마비쪽 뒤 말고 옆에서 보조한다 라고 나와도 맞습니다. 낙상 예방이 우선이고 팔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행 보조를 해야 됩니다. 혼자 걷게 한다 라는 것은 단골 오답입니다. 203번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진 2. 손떨림과 움직임이 느려진다 3. 심한 복통과 설사가 반복된다 4. 청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5. 시력이 갑자기 상실된다. 정답은 2번의 손떨림과 움직임이 느려진다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대표 증상은 손떨림, 근육경직,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증입니다. 질환이 진행되면 보폭이 작아지고 균형 유지가 어려워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조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떨림, 경직, 서동을 함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떨림이 대표 증상이고 서동과 경직 동반, 보폭이 작아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204번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할 때 가장 적절한 내용은 1. 여기가 집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한다. 2. 반복해서 설명하며 설득한다. 3.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한 후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4. 혼자 방에서 쉬도록 한다. 5. 반복되는 말을 무시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한 후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현재 장소를 인식하지 못해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현실을 반복해서 설명하면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산책이나 음악 감상 등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해 드립니다. 치매 돌봄은 논리보다 정서적 안정이 우선입니다. 205번 뇌졸중 대상자의 연화장애 관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뇌졸중으로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보조 방법은 1. 눕혀서 식사하도록 한다. 2. 급하게 먹도록 한다. 3. 식사 중 계속 말을 시킨다. 4.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돕는다. 5.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한다. 정답은 4번에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연화장애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의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식사 전에는 상체를 세우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음식은 천천히 드시도록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는 대상자의 삼킴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인을 예방하는 것이 연화장애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실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식사, 흡인 예방, 삼킴 상태 확인, 눕혀서 식사라는 것은 오답의 단골 멘트입니다. 206번 파킨슨병 대상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빨리 걷도록 재촉한다. 2.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게 한다. 3. 장애물을 지우고 천천히 걷도록 돕는다. 4. 혼자 계단을 오르게 한다. 5. 균형을 잡기 위해 등을 밀어준다. 정답은 3번에 장애물을 지우고 천천히 걷도록 돕는다입니다. 파킨슨병 대상자는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보행 공간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보행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동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필요시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합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한 돌봄 원칙입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장애물 제거, 천천히 보행, 낙상 예방, 안전한 환경 조성이 좋습니다. 207번 치매 대상자가 배회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치매 대상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문을 잠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2. 큰 소리로 위험하다고 꾸짖는다. 3.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한 후 함께 산책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4. 보호자에게만 연락하고 대상자는 그대로 둔다. 5. 혼자 진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한 후 함께 산책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회는 불안감이나 익숙한 장소를 찾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제지하거나 꾸짖으면 불안감과 저항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후 함께 산책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회는 통제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감정을 먼저 공감,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심을 전환하고 강압적 제지는 금지입니다. 208번 뇌졸중 대상자의 마비측 팔 관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마비측 팔을 잡아당겨 운동시킨다. 2. 마비측 팔을 장시간 아래로 늘어뜨린다. 3. 마비측 팔을 지지하여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한다. 4. 팔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움직이지 않는다. 5. 통증이 있어도 계속 무리하게 운동한다. 정답은 3번에 마비측 팔을 지지하여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뇌졸중 대상자의 마비측 팔은 근력이 약해 어깨 관절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면 어깨 탈구와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동하거나 앉아있을 때는 팔을 쿠션이나 팔걸이로 잘 지지해 드려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비측팔 보호는 통증 예방과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팔을 지지하고 어깨 탈구 예방, 무리한 운동 금지,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209번 파킨슨병 대상자의 식사 보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급하게 식사를 마치도록 한다. 2. 큰 숟가락으로 한 번에 많이 먹인다. 3. 천천히 씻고 삼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린다. 4. 누운 자세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5. 식사 중 계속 말을 시킨다. 정답은 3번에 천천히 씻고 삼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린다입니다. 파킨슨병 대상자는 삼키는 것이 저하되어 식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급하게 드시면 살해나 흡인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번에 적은 양을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삼킴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안전하게 보조합니다. 식사 보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흡인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식사, 적은 양 제공, 흡인 예방, 삼킴 확인입니다. 210번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2.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한다. 3. 짧고 쉬운 문장으로 천천히 말씀드린다. 4. 대상자의 말을 중간에 끊는다. 5. 틀린 내용을 바로 지적한다. 정답은 3번에 짧고 쉬운 문장으로 천천히 말씀드린다입니다. 지매 대상자는 이해력과 기억력이 저하되어 긴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짧고 쉬운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리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하고 부드러운 표정과 안정된 목소리는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쉽고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 위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짧고 쉽게 설명, 천천히 말하기, 반응 기다리기, 부드러운 태도로 해야 됩니다. 211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억지로 먹인다. 2. 식사를 치우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 식사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욕을 돕는다. 4. 빨리 드시라고 재촉한다. 5. 식사를 거부하면 간식도 주지 않는다. 정답은 3번에 식사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욕을 돕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식욕 저하나 환경 변화로 식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드시게 하면 거부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욕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며 천천히 식사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식사 거부 시에는 강요보다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식사 강요 금지, 편안한 분위기, 충분한 시간 제공, 선호하는 음식 활용입니다. 212번 뇌졸중 대상자의 침상 이동 시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마비 측팔을 잡아당겨 이동시킨다. 2. 대상자를 혼자 이동하게 한다. 3.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이동을 돕는다. 4. 침대 난간을 내린 상태에서 이동한다. 5. 빠르게 이동시켜 시간을 줄인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이동을 돕는다입니다. 뇌졸중 대상자는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이동 전에는 대상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천천히 안전하게 자세를 변경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침대 난간과 보조기구를 함께 사용합니다. 안전한 이동은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213번 파킨슨병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활동을 대신해 드린다. 2. 빨리 움직이도록 재촉한다. 3.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돕는다. 4. 움직임이 느리면 활동을 중단한다. 5. 침대에서만 생활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돕는다입니다. 파킨슨병 대상자는 움직임이 느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대신하면 신체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드려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립을 돕는 돌봄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1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를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함께 큰 소리로 말한다. 2. 즉시 제압한다. 3. 조용한 환경으로 안내하고 차분하게 말씀드린다. 4. 혼자 두고 자리를 떠난다. 5. 잘못했다고 꾸짖는다.
정답은 3번 조용한 환경으로 안내하고 차분하게 말씀드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환경 변화나 불안감으로 흥분하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대응하거나 꾸짖으면 흥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차분한 태도는 대상자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15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기 2. 혼자만 생활하기 3.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활동을 한다 4. 식사를 거른다 5.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한다. 정답은 3번에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활동을 한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퍼즐, 대화 등 인지활동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을 유지하면 우울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치매 예방의 기본입니다. 216번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규칙적인 운동 2. 정상 혈압 유지 3. 고혈압 4. 충분한 수면 5. 금연 정답은 3번의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 손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은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리는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217번 파킨슨병 대상자의 낙상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바닥에 물건을 많이 둔다. 2.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는다. 3. 보행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4. 혼자 계단을 이용하게 한다. 5. 어두운 곳에서 이동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보행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한다입니다. 파킨슨병 대상자는 균형장애로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보행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과 충분한 조명도 필요합니다. 필요시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이 낙상 예방의 기본입니다. 218번 치매 대상자의 목욕 보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1. 빨리 끝내는 것이다. 2. 사생활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돕는다. 3. 차가운 물로 목욕한다. 4. 대상자의 의견은 듣지 않는다. 5. 혼자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2번에 사생활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돕는다입니다. 목욕은 대상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물의 온도도 대상자에게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편안하게 목욕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보조는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219번 치매 대상자에게 현실 진압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 2. 달력과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둔다. 3. 커튼을 항상 닫아둔다. 4. 혼자 지내게 한다. 5.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에 달력과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둔다입니다. 현실 진압력은 시간과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달력과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시간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현실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오늘 날짜와 장소를 자연스럽게 알려드립니다. 현실 진압력 향상은 치매 돌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진압력 유지를 위해 달력 활용, 시계 활용, 규칙적인 생활, 자연스러운 대화가 좋습니다. 220번 노인성 질환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기본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의 의견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한다. 2. 불편한 행동은 즉시 꾸짖는다. 3. 대상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업무를 빨리 끝내는 것을 우선한다. 5. 모든 일을 보호자와만 상의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돌봄 과정에서는 안전과 편안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모든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2탄 221에서 240번 의사소통, 정서지원, 인권보호 통합빈출 문제 20문제로 풀이를 해볼 겁니다. 2026년 실제 CBT 국가시험 출제 경향을 완벽 반영한 실전 예상 문제를 풀이해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2026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을 정쌤 합격 요양보호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